세력이 강해진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동부 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항공기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을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고소득자들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 침체 위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4등급으로 세력이 강해진 채 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동부 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도리안은 어제까지 2등급 열대성 폭풍이었지만 점차 세력이 강해져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 이후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강타한 첫 번째 4등급 이상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안은 현재 시속 110마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일쯤 시속 13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도리안이 플로리다에 상륙하면 4년 연속으로 허리케인이 통과하게 되며 이는 1940년 이후 처음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25개 카운티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310만 톤의 물과 180만 개의 비상식량을 나눠줄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일주일치 식량과 의약품을 미리 챙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점에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주민들이 몰렸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마트는 주민들이 빵과 물을 모두 구매해 진열장이 텅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통조림이나 휴지, 바나나와 같은 물건들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저렴해진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에 나서는 여행객 수는 1,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90만 명보다 60만 명 증가한 수치로 매일 250만 명이 전국 공항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최근 저렴해진 가솔린 가격으로 경비 부담이 줄어들며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2.59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센트 하락하며 지난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2.79센트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와이 $3.6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 위반자에 대해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를 불허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부터 미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9월 2일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어 능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과거 다른 체류 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 13세 이하, 재외 동포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또 범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60세 이상과 13세 이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 공로 동포, 과거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 등은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미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을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협회와 한동대학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장순응 한동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순응 총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계지능과 인간이 연결되는 사회의 급속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교육 방법은 이미 수집된 정보를 알맞게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은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얼마나 찾을 수가 있다. 요즘 여러분들이 웬만한 지식은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고 AI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나 찾을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는 교육 방식을 저는 문제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또 공부하는 방식, 수업 방식을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또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대학교는 과거의 주입식으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 독서, 토론, 자기학습 주도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해외 취업 기회 마련과 국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힘쓰는 장순응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의 고소득자들의 소비 지출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 침체 위협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력이 여전히 탄탄한 데 비해 상류층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현재 미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상류층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상류층의 소비 감소는 부동산, 자동차, 사치품 등 여러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내 1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는 5% 감소했습니다. 호화 부동산 시장은 6개 분기 연속 판매가 감소하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 바니스 뉴욕은 이달 초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롤드스트롬도 3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페블비치 자동차 경매에서도 100만 달러 이상의 판매되는 차는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류층의 소비는 이처럼 감소했지만 지난 2년간 이들의 저축액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젠디는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고소득자들이 앞으로도 소비를 줄인다면 경기 확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이 오는 11월 본선거에 함께 실시될 노후된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예산 책정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할 추가 세금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는 원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 오후 6시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투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조셉 세릴로 학군장은 오는 9월 6일까지 투표 용지에 개축 여부만 들어갈지 또는 증축과 개축 모두 들어갈지에 대해 논의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투표 방식과 프로젝트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두된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교회 노후시설 증개축 프로젝트 문제는 늘어나는 학생 수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교육위원회, 학부모 측과 급작스러운 세금 인상의 우려가 큰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책정에 있어 주민들이 부담할 추가 세금 인상 정보가 부족했지만 모든 정보가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병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뉴욕주 보건당국이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홍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미국 내 홍역 확진 건수가 아직도 6건 보고된 가운데 이 중 3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켰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였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개학 후 14일 내 필요한 예방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립교 학생 98%가 예방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발견된 락클랜드 카운티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 96% 이상이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95% 이상의 학생들이 예방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전처럼 대규모 홍역 사태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미국 내 홍역 발생의 원인은 부모가 자녀들의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36만 4,8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을 포함해 스쿨버스 대다수가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차량국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스쿨버스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안전벨트 등 180여 항목의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스쿨버스가 전체의 75%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NJ 101.5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차량들 가운데 약 50%는 당장 수리가 불가능해 검사 당일 운행에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레오니아 학군의 경우 1차 안전검사 불합격률이 33%로 나타났고 리치필드 학군도 불합격률이 30%로 조사됐으며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학군도 불합격률이 33%로 조사됐습니다. 수 풀턴 교통국장은 뉴저지의 스쿨버스 안전 규정은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하다며 약 100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스쿨버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파라무스 학군의 스쿨버스가 필드 트립 중 사고로 인해 10살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필 머피 주지사는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스쿨버스 운전사의 안전교육과 신체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각 학군별 스쿨버스 안전검사 결과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스쿨버스 리포트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가 2014년 일어난 흑인 에릭 가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데니얼 판탈레오 경관을 파면시킨 데 반발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 제임스 오닐 국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노조는 오닐 국장의 잦은 사퇴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드블라지오 시장을 시장직에서 해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린치 노조위원장은 시장과 국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노조원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치 위원장은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관들을 과소평가하는 등 반 NYPD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오닐 국장은 그런 시장의 입장을 비호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NYPD 피엘 왈자크 대변인은 오닐 국장의 마음과 영혼은 NYPD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레디 골드스타인 시장 홍보실장은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의 도시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펜탈레오 경관 파면 이후 경관들이 태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펜탈레오 경관이 파면된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 사이 일주일 동안 NYPD에 체포된 건수가 전주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히 평소 가보지 못했거나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관광지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인기가 있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868년 뉴멕시코주에서 추방된 나비호족들이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았던 칼스베드 동굴. 수많은 종유석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보다 저녁이 되면 동굴에 숨어있다 먹이를 찾아 나서는 수백만 마리 박쥐의 군무가 백미로 꼽힙니다. 평소 접하지 못한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동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색다른 어드벤처,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색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그걸 또 원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나 그랜드 캐년 같은 유명 관광지보단 칼스베드, 화이트 샌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장소를 찾는 여행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신기한 광경이나 색다른 재미,
예상치 못한 감동이 여행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생소한 코스만 모아놓은 독특한 여행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평소 때 안 간 코스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서도 이쪽에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를 많이 다녀와 오셔서 모니멘트 밸리, 엔텔록 캐년, 호시시 밴드,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또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올해 한인 여행업계의 노동절 연휴 여행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10%에서 30% 증가했습니다. 다채롭고 뜻밖의 즐거움을 원하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새로운 여행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가주 곳곳에서 다양한 야외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최대 축제인 LA 카운티 어페어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치안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 최대 야외 축제 LA 카운티 페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And personally for me, if I were to go to a fair, I would just, would have fun or stuff. And I wouldn't want to think about things like mass shootings that would happen, but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happening a lot recently and it's kind of unavoidable. 이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은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합니다. 축제를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또 만남도 있고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한 또 적응도 있고 상당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총기 난사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한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총기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국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 운영업체 페어플렉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조 대응 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만 들여 축제장 내 지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금속 탐지기와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순찰 인력도 대폭 늘려 축제 경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We've definitely heightened the security at the LA County Fair due to the mass shootings that have happened this year. We've always had officers assigned to the front gate, but now we're going to have an additional two at all the entry gates to the fair who will be in full tactical gear. So that means they're going to be wearing helmets, vests, and they will be having their ARs. 이외에도 직원과 관계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스캔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경찰은 혹시라도 범죄 정황을 발견하거나 수상한 활동을 포착할 경우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고용자격 전자확인제도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LA타임즈는 일부 서류 미비자들이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소셜 세큐리티 카드를 구입해 취업 허가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 10년이 되고 있는 고용자격 전자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지난 27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6명의 신임 이사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권고한 뉴욕 한인회 산하단체로의 편입 문제는 대화를 지속하되 박물관을 독립체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된 50대 부부가 탈주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지난 4월 애리조나주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는 5월 24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체포된 후 수감 생활을 하다 이감을 위해 호송 중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탈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남부 애리조나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달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 혐오 폭력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로체스터 파크에서 64세 유대인 남성이 벽돌 같은 큰 돌로 공격을 당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중호범죄 전담반으로 이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주정부 혐오 범죄 방지 태스크포스가 경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곳에 따라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곳에 따라 흐리고 오전 중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